일어나시고 계신가요? 74페이지 펴실 거고요. 고1 때 네. 통합과학하고 네. 고2 때는 뭐예요? 물화생지원 이과. 문과 보통 화학이나 생물, 뭐 화학이나 지학, 생물이나 지학. 그러니까 한 과목, 원 과목 배우고 다른 거 배우기도 하고요. 원 과목을 2개 배우기도 하고요.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 투 말고도 몇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어. 그래서 문과는 그런 과목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과는 물화생지원을 무조건 다 배우고 문과는 한두 개 정도 배우고 이렇게 됩니다. 고2, 고3 때 물화생지. 그럼요. 2학년 때는 그냥 내가 이과를 가. 그러면 2학년 때는 원 과목 4개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가끔 어떤 학교에선 특정 과목을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거의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고3 때 되면 문과는 이제 고3쯤 되면 과학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때에는 시험을 안 볼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이과는 고3 때 이제 투 과목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아이디도 받고 비밀번호도 받고 하잖아. 홈페이지에. 그럼 홈페이지에 학교 교육 계획서라는 게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18학년도 신입생이잖아요. 그럼 이 신입생들이 2018학년도 고1 때는 뭐 배우고 19년도 고2 때, 20년도 고3 때는 뭐를 배우는지를 미리 계획을 짜놔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 그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과 가실 친구들은 화학이랑 물리 과목은 좀 한 번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학, 물리, 원 과목 같은 것들을 좀 미리 공부해 주시면 좋죠. 근데 이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고2가 돼. 근데 나 이과 갈 거래. 그지? 막 남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과 가게 됐네?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고2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물화생지원을 이제 고2 가면 다 배워. 그 이제 마음은 급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물화생지원을 다 학원을 다닐 거야 겨울방학 때? 거의 절대 못 다닌다고 봐. 왜냐면 이과에 가고 고2가 되면 수학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학을 4과목씩 그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미리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 다음에 여름방학부터 해서 그때 시간 그리고 고2 올라가기 전 방학 이렇게 있는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고 나 좀 방학 때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화원이나 물원 같은 거 하나 들으면 좋고 근데 나 지금 이 방학 때 수학하느라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이제 원과목 하나 듣고 2학년 올라갈 때 듣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한번 봅시다. (74) 자, 단원 제목은 지각의 변화와 판구조론이에요. 자, 지각의 변화와 판구조론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얼른 봅시다. 졸릴 수 있어. 이 내용이 좀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은데 그러면 들으면서 잠이 들거든. 그래서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지각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구는 10개가 좀 넘는 판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즉, 지각 변동, 지진, 화산 폭발, 조산 운동 이런 것들이 판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현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예전엔 몰랐어.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것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의 흐름이에요.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대륙 이동설은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약간 허무맹랑하거든. 대륙이 움직인대. 옛날에는 한 개였다가 지금 이렇게 멀어져서 여러 개로 퍼진 거래.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 베게너라는. 그래서 물어봤지. 왜 그래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나 봐.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륙이 이동하는 것은 대륙 아래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다 라고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홈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그 멘틀의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대륙 이동설 부활을 해.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들이 설명되거든요. 대륙 이동설에서 이야기했었던 지구상에 남아있는 증거들이 멘틀 대류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또 발전이 되냐면 바다가 모든 바다는 아니고 어떤 바다들은 바다 바닥이 넓어진다. 해저 확장설이라는 가설로 이것이 더 커집니다. 해저 확장설은 바다 아래쪽에 멘틀 대류가 올라오는 곳이 있는 거예요. 멘틀 대류가 올라왔어. 그럼 물 위로 올라오면 뭐 어디로 가? 갈 데 없잖아. 옆으로 밀어내고 계속 멘틀 대류가 올라오는 거야. 즉 멘틀이 대류하는 그 상승부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차가워, 굳어? 올라와, 차가워, 굳어? 이러면서 바다 바닥이 점점 생긴다. 바다 바닥이 생기면서 점점 서로 멀어지겠죠, 그지? 원래 가까이 있던 애들이 또 여기에서 마그마가 올라가니까 뿅 이렇게 멀어지겠지. 그래서 가설 이름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짓습니다. 바다 바닥이 넓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이게 이렇게 진짜 대륙이 이동을 하는 거 맞네. 멘틀 있는 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 맞아. 해저도 확장되고 있어. 그래서 지식이 점점 쌓이는 거죠. 이러다가 무엇을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게 됐냐면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은 한 명이나 두 명의 학자 정도가 주장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쯤 혹은 조금 전 60년대에 판구조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학자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판이 움직여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이에요. 봐봐. 설론. 다르지? 판 구조론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거야. 이 앞에 있는 가설들은 정확한 증거들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밝혀진 사실들로 봤을 때 좀 잘못된 내용들도 있는 거야. 이러한 가설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멘틀 위에 멘틀이 이렇게 바닥처럼 있고 여기에 이제 대륙이 있는 거야. 멘틀 위에 뭐 지각이라고 하자. 지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각들이 움직이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판 구조론에서는 무엇을 정의하냐면 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판은 그냥 진짜 판때기, 널빤지, 이지 그 판이에요. 영어로도 플레이트야. 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정의를 해. 판은 무엇을 판이라고 하냐면 지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까지는 지각이 멘트 위에 떠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각과 멘틀 중에서 윗부분, 상부 멘틀 중에서도 그 상부 멘틀의 윗부분 일부를 판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판은 약 100km까지를 판이라고 합니다. 판을 다른 말로는 딱딱한 부분이다, 돌멩이 부분이다 라고 해서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멘틀 위에 지각이 떠있다. 그러니까 설로 남은 것이고, 판 구조론에선 조사를 열심히 해보니까 멘틀 위에 지각이 둥둥 떠있는 게 아니라 그 지각, 알고 있는 깊이보다 더 두꺼웠던 거예요, 판이. 그래서 판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의 정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판의 정의, 요거는 밑에 나오긴 하지만 한번 쓰세요. 밑에 나오는 데는 한번 줄 치면서 볼 거고 지금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그 지도 한번 봅시다. 화산 있는 데를 빨간색으로 뽕뽕뽕뽕뽕,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난 부분을 파란색으로 뽕뽕뽕뽕뽕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화산은 활화산이라고 써있고요. 지진에 지진이라고 안 써있고 진앙이라고 써있죠. 진앙은 어떤 부분을 진앙이라고 하냐면 지진이 일어난 곳이 있을 거잖아요. 지표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표보다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그 땅 속에서.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곳을 지진의 근원해서 진원이라고 하는데, 진원에서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지표면까지 가장 가까운 곳, 즉 수직선, 진앙에서 수직선을 내리면 진원이 있는 거야. 그 곳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의 위, 지표면 부분과 만나는 곳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앙을 표시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곳,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좀 비슷하다. 자, 화산이나 지진 활동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냐면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면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왼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판,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점 보세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을 따라서 주치자, 띠 모양으로 분포.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 화산이나 지진이, 그 다음 또 쭉 줄쳐놓자. 왼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판의 경계에, 판 경계에 일치한다라는 거죠. 화산이나 지진이 주로 판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판에 대해서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바로 2번 판의 구조로 가볼게요. 억울하겠지만 한번 썼어요. 여기 나오는데, 자, 판의 구조 동그라미 1번 암석권이라고 돼 있어요. 암석권이 판이죠. 자, 판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대륙지각이 위에 있는 대륙판, 해양지각이 위에 있는 해양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대륙판의 경우에는 두꺼운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요. 일단 두께랑 밀도부터 채워보자. 대륙판은 두께는 두꺼워요. 밀도는 작아요. 해양판의 경우에는 두께는 얇아요. 밀도는 커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상부 멘틀 일부의 아래쪽 그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연약권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륙판의 경우에는 대륙판 첫 번째 칸에 괄호 있죠? 대륙지각 더하기 상부 멘틀의 일부. 대륙판은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양판의 경우에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무암질 암석. 자,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면 암석이 있을 때 돌멩이가 있을 때 까만 돌이 무거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돌이 까마면 검은색이면 어두운 색이면 돌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에 비해서. 철이나 마그네슘, 산소보단 둘 다 무겁거든. 철은 되게 많이 무겁거든. 그래서 돌이 똑같은 부피가 있는데 까매! 그럼 그게 무거운 거야. 오케이? 그럼 봐. 화강암이 까매요? 현무암이 까매요? 현무암 까맣지? 현무암 무거워. 같은 부피에 있을 때. 철,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서. 머릿속으로 막 하고 있지. 현무암 구멍 뽕뽕뽕뽕 뚫려. 구멍 빼고 같은 부피일 때 현무암이 더 무겁다. 밀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밀도가 크고 작은 걸로 뭘 알 수 있냐면 밀도가 작으면 가볍다는 거지. 밀도가 크면 무겁다는 거지. 그래서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 누가 무거워? 해양판 무거우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암석권 아래에는 뭐가 있대요? 연약권이 있대요. 얘들아, 연약권도 상부 멘틀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그지? 지각이 판이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잖아요. 연약권, 상부 멘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연약권 이렇게 있어요. 연약권 이렇게 있어. 연약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좀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녹아있어. 돌인데 좀 녹아있어. 그래서 우리 멘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유동성 고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움직이는 고체 이렇게. 이 연약권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해서 부분 용융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녹아있다. 다 녹아있는 게 아니라 멘틀이 다 녹아서 막 이렇게 대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녹아있다. 그래서 부분 용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석이나 고체 덩어리가 녹는 것을 용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약권은 부분 용융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약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연약권은 판 밑에 한 100에서 400km 정도까지가 연약권이에요. 즉 멘틀 대류설이 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멘틀을 이렇게 대류한다라는 거잖아요. 멘틀은 실제로 그렇게 대류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큰 대류를 일으키진 않고 연약권이 있는 곳이 좀 녹아 있어서 판의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줄칠 때 줄 쳐져 있죠? 부분 용융 이렇게 줄치고. 동그라미 3번 이동 속도. 자, 1년에 몇 센티미터 이동하는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센티미터 단위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네. 그래서 가끔 판이 있잖아. 보통 1에서 2cm 정도 그런 한 수십 센티미터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게 한 1m 움직이잖아? 그럼 막 규모 9, 규모 7, 8, 9 이런 지진 발생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움직이는데 좀 많이 움직이면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센티미터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 판마다 무엇이 다르다? 이동 속도가 다르다. 거기다 줄 쳐놓고 아래다가 하나 더 써놓습니다. 이동 방향도 다르다.
이동 방향도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연약권이 부분 용융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대요. 봐봐. 이런 우리가 배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요약하면 뭐 판이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판이 운동해. 판이 움직이니까 판을 운동하게 하는,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 에너지는 뭘까요?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 에너지. 봐봐. 자, 아직 대답하지 말고. 와, 훌륭해. 우리가 지구계의 에너지를 3개를 배웠죠? 태, 지, 조 이렇게 배웠지? 태양 에너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로 이러한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가 되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판들이 이동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는 이 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때 어떤 지형들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일본은 지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일본 말고도 페루, 칠레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지진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판의 경계 혹은 그냥 판 경계 이렇게 해도 돼요. 판의 경계 해도 되고 판 경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판 경계에 이제 어떤 경계들이 있느냐? 3가지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졸려 하니까. 자, 위에서 판을 본 거야. 판. 이게 땅덩어리라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개. 아, 3개 그냥 그릴까? 좋아. 3개 그리자. 자, 그린다. 허잇. 판의 경계는 여기 있지, 지금. 그지?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요거 있습니다. 위, 아래. 이렇게. 이러한 경계들의 이름이 뭐냐? 자, 요놈.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멀어져.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져. 이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학 선행을 좀 심하게 많이 한 친구들, 발산, 그럼, 짜증나, 뭐 이런 친구들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거 보면 더 짜증나. 수렴형 경계야. 자, 발산, 수렴. 뜻이 뭐예요? 발산은 멀어져. 수렴은 가까워져. 그지? 그 다음, 얘. 어긋.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판들은 뭐 대륙판일 수도 있고 해양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발산형 경계에서 있잖아, 얘들아. 판이 2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런 거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져. 이런 경우가 있고요. 대륙판과, 나 글씨 쓸 때 자지 마!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져. 그지?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3가지야.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수렴형 경계는, 자, 일단 제일 유명한 게 대륙판과 해양판이고요. 그리고 뭐 약간 끝말잇기 하듯이 해양판과 해양판. 그 다음 마지막 대륙판과 대륙판. 이런 경계들이 있어요. 보존형 경계는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만 놔두면 돼. 자, 일단 이걸 막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리하면 돼. 나중에.
설명 다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 경계들이 있다라는 거. 자, 발산형 경계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발산형 경계는요, 멀어지잖아. 자, 지금 하얀색 요 판은 하늘 위에서 항공사진이에요. 항공사진. 이번에는 단면을 볼게, 단면. 단면을 그려라!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 가고 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져서 가야 돼. 그럼 뭐 밑에 있는 애도 가야겠지. 밑에 있는 애가 무슨 권이라고? 무슨 권? 연약권이잖아. 연약권은 노하이 때문에 얘네 움직인다며요. 얘들 가야 될 거죠. 연약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죠. 그럼 봐. 이 판의 경계 부분, 요 부분에서는 연약권에 있는 물질들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방향을 봤을 때, 그치,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있잖아. 발산형 경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상승하는 곳에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능이 꽤 높잖아? 그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지능이 높고, 원숭이보다도 지능이 높고, 돌고래는 좀 모르겠다. 선생님 친구 중에 돌고래보다 지능이 낮은 친구가 있어. 근데 의사야. 왜 그런지 알아? IQ 측정을 하는데 너무 졸려서 잤대. 그래가지고 불려갔대. 지능이 80 몇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걱정돼서 이제 불려갔대. 근데 얘는 알고 있지. 왜냐면 그냥 몇 문제 풀다 잤대. 근데 되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뭐 공식 기록은 걔는 어쨌든 돌고래보다 좀 지능이 낮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자, 수렴형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멘틀 대류가 뭐 하는데? 하강해야 얘네들 모이겠지, 그지?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데. 이거 있잖아. 멘틀 대류 하강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마그마가 하강한다. 마그마가 상승한다. 이래도 됩니다. 보존형 경계는 눈치챘겠지만 상승도 하강도 하지 않는 경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계니까 이렇게 경계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경계에서 이 물질이 마그마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존형 경계는 상승도 안 해. 하강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스쳐 지나가. 자, 그래서 판의 경계 부분은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멀어져? 발산형. 가까워져? 수렴형. 멀어지려니까 멘틀대로 상승해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외울 게 되게 많아. 이 뒤에 이제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이거 시험범위였다면 되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우와! 그러면서 다 외우고. 저거 엄청 자세하게 썼어. 대륙 이동설의 증거 막 이러면서. 그런데 판의 경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자, 이런 거. 대류가 어떻게 되는지. 대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즉, 화산이 폭발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이 생성되는지 소멸되는지,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 판의 경계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면 만들어지는 지형이 습곡 산맥이에요. 그러겠지? 대륙판 두꺼워. 대륙판 두꺼워. 만나. 아래로도 못 가, 얘네들은. 아래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아예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래는 밀도가 되게 크잖아. 얘는 위에 떠있는 애들이니까 아래로 더 막 내려가고 할 수는 없어요. 아래로 좀 깊어지긴 하지만 더 아래로 깊숙이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솟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산맥들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맥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형이라고
습곡이라고 하는 거야. 습곡산맥.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예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게 예죠. 그래서 여기에선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얘들아, 대륙지가 굉장히 두껍거든? 그래 여기에서는 화산이 폭발하지 못해요. 다 지진만 발생해요. 지진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들아, 이런 예시들을 외우기 전에 뭐를 머릿속에 더 넣어놓는 게 중요해? 요거 부분을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아시겠죠? 요거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발산 경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는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해령. 자, 여러분들 책에 해양판과 해양판 이렇게 괄호 치세요. 해양판과 해양판 괄호. 멀어지면서 줄, 그 다음에 해령 동그라미 이렇게. 그 다음엔 줄 치자. 해양 지각을 생성한다. 생성. 그래서 무엇이 활발하느냐? 뭐 이러면 지진인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이랑 화산 폭발이 활발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천발. 발은 발생한다라는 뜻이고요. 천은 얕다라는 뜻이야. 얕다. 제가 가진 지식이 미천하여 얕다. 작고 얕다. 뭐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좀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할 때 그런 말을 쓰곤 하는데 천 얕다. 깊다는 뭘까 그럼 얘들아? 한자로? 심. 그지?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봐 얘들아. 천발지진과 화산이 일어난다. 그 다음 봐. 발산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데가 있어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 괄호하시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에 생기는 지형은 열곡대라고 합니다. 열곡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마찬가지로 천발지진과 화산이 지각변동으로 일어난다. 천발지진 화산에 줄 쳐놓고. 거기 보면 얘의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 둘 다 대륙지각이거든. 대륙지각인데 지금 대륙지각이 찢어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대륙판이 찢어져. 찢어지다 보면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 그래서 결국 여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수렴형 경계로 가봅니다.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해양판. 자, 동그라미 2번하고 괄호해서 섭입형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 요 아이들이 바로 섭입형이에요. 자, 섭입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지.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 누가 아래로 내려갈까? 누가 섭입해? 그치, 해양판이 내려가겠지. 해양판과 해양판? 오,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해양판과 해양판도 지금 섭입형 경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괄호를 딱 이렇게 쳐보세요.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해양판은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알겠어. 해양판과 해양판은 누가 아래로 내려가느냐? 되게 쉬워. 더 무거운 놈이 아래로 내려가요. 둘 중 무거운 놈이. 자, 대륙판과 해양판 봅시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다. 자, 해양판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밀도 큰 해양판이 섭입한다. 그래서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여긴 동그라미 칠 게 많아. 그리고 이 모든 경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경계가 바로 이 경계예요. 첫 번째 해구 동그라미, 호상열도 동그라미, 습곡산맥 동그라미. 자,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해구라고 하는 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 아래 생긴 굉장히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해구는 일본 해구가 있어요. 일본의 동해안 쪽에 있는 해구. 호상열도. 호.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호가 뭐야? 수학에서 호는 뭐예요? 부채꼴의 호. 원의 일부. 그치? 자, 원의 일부. 이렇게 생겼지? 1번 이렇게 생겼잖아. 1번이 호상열도예요. 호 모양으로 화산 폭발에서 생긴, 줄지어서 생긴 섬. 이걸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이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스콕산맥. 높은 산맥. 우리나라 이쪽에는 없어. 요거는 저쪽 남아메리카 가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봐요. 대륙판 이렇게 위쪽도 많이 솟아있지만 아래쪽도 이렇게 뚱뚱하게 깊어. 그 아래로 해양판이 내려간대. 그럼 지진이 얕은 곳에서도 발생하겠지만 어디에서도 당연히 깊은 곳에서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천발 지진부터 중발 지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중간,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해요. 거기에 줄쳐 놓으세요. 천발에서 신발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 설명해 줄게. 그거 일단 줄치고. 자,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다 메모를 할게요. 천발에 70km까지. 신발에 300km 이상. 자, 베니오프대는 300km 이상. 베니오프대는 옆에 있는 그림에다가 쓸 거야. 자, 그림 보면 대륙판과 해양판 옆에 그림 보면 왼쪽에 해양판 있고 오른쪽에 대륙판 있어요.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끼익 해서 막 녹아서 마그마 위로 올라오는 거 보여요? 곧 대각선 부분을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곳, 거기를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냐면 얘가 우리나라 동쪽,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에 있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랑 같은 판에 있거든요. 같은 대륙판에 있어요. 그 대륙판 아래쪽, 일본 아래쪽으로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일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 필리핀 쪽은 또 독특하게 요 경계에도 속해 있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누군가 무거운 놈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일본, 필리핀 있는 그쪽은 필리핀판이라는 해양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또 내려가. 그러니까 일본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생겼어. 여기에 도쿄가 있거든? 여기가 판의 경계예요. 이런 판들의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건데 도쿄에 굉장히 큰 지진이 가끔 발생을 해요. 정말 큰 지진. 그게 판 3개가 모여있는 경계라서 그래요. 일본은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에 속해 있고 이쪽에 태평양판, 이쪽에 필리핀판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밉긴 하지만 뭐 지진을 다 좀 상쇄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고맙기도 하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에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호상열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스콕산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콕산맥은 여러분들 대륙판이 있어야만 만들어져요. 해양판은 저 아래 바다 땅을 해양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어느 세월에 수 킬로미터를 솟아서 산맥이 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랑 똑같아. 천발에서 신발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지형에는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고
일어나는 일들에는 이렇게 좀 줄쳐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잘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나와 있어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서 생긴 해구인데요.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10,000m가 넘는다고 해요. 아직 사람이 못 가봤어. 기술상 사람이 10,000m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없대요. 그냥 맨몸으로는 당연히 못 가고 이 잠수함 타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가겠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수렴형 경계 해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충돌형 이렇게 써있지? 충돌형. 누군가 아래로 내려가는 섭입형이 아니라 꽝 하고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은 만나봤자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들고 너무 두꺼워. 습곡산맥은 굉장히 두꺼워.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되게 높잖아요. 가장 높잖아, 산맥 중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래도 그렇게 깊이 있는 거야. 아까 데칼코마니 한 듯이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접어서 지하로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산 폭발이라는 건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뻥 하고 터져야 되잖아. 못 올라와. 올라오다 굳어.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은 거의 지진만 발생한다라는 거. 이런 산맥을 뚫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구가 곧 멸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의 지진만 발생한다. 거기 책에 보면 천발지진, 중발지진으로 바꿔놓으세요. 신발 말고 중발지진으로 바꿔놓으세요. 많은 교과서에서 천발에서 중발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서술을 해서요. 신발지진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서 그렇게 바꿔놓읍시다. 중간지진이 신발지진이 제일 심한 정도예요. 아, 이거는 그냥 깊이. 얕은 곳에서 일어나면 천발. 그러니까 70km 이하면 천발 지진.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한 150km야. 그러면 중발. 300km보다 더 낮아.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 그럼 신발.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곳에서 일어나고 셀 수 있어요. 지진은 얕은 곳에나 깊은 곳에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 게 더 세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보통 얕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우리한테는 더 큰 피해를 줘요.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경주 지진이랑 포항 지진 발생했잖아요. 근데 경주 지진보다 포항 지진 때 그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되게 컸어. 왜 포항 지진 때 그렇게 피해가 컸냐면 포항 지진이 조금 더 얕은 곳에서 발생했어요. 경주 지진보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보존 경계 가볼게요. 보존형 경계. 보존 경계에는 마그마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위쪽에다가 보존 경계 위쪽에다 그렇게 메모해 놓읍시다. 마그마 스쳐 지나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보존형 경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발산형 경계에 있는 곳에서 만들어져. 처음에는 요랬던 거예요. 즉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 마그마가 뿜뿜뿜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마그마가 무슨 기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곳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곳은 좀 적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가 막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얘네들이 돌멩이잖아. 그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뚝! 잘 나와라. 뚝! 뚝!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요 이제 네모를 그려볼게. 자, 이렇게 판의 경계가 뚝뚝뚝 끊어졌어. 그럼 보자. 원래 봐봐요. 요쪽
색칠 안 한 쪽이 다른 판이었지. 그럼 여기서도 요쪽, 요쪽. 여기 색칠해보는 거야. 요쪽, 요쪽. 볼게. 마그마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해룡이니까 멀어져. 여기에서 어디가 판의 경계냐면 해룡 있는데 말고, 해룡 있는데 원래 판의 경계니까 해룡 있는 데는 왜 해룡이고 여기도 판의 경계가 되겠죠. 그지? 해룡 판의 경계, 여기도 판의 경계. 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 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선생님이 X자 표시를 할게요. X. 스쳐 지나가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서 판의 경계인 요 부분, 요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변환 단층에서 역시 지진만 발생해. 마그마는 어디서 올라와? 요 해룡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변환 단층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요 판의 모양? 이런 거 하는 거지. A, B, C, D, E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변환 단층 골라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환 단층이 어딘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리면 좋지만 난 싫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솔루션을 줄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해룡 있고 변환 단층 가로로 빨간색 뽕뽕뽕뽕뽕 점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XXXXX 해주세요. 거기가 변환 단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XXXX 했잖아. 자, 이렇게 하자. 여기 판 A, 판 B, 이렇게 판이 다른 판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런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중요한 건 경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암기해도 잊어먹겠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발산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다, 판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고, 단단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대서양 중앙해령,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게 있었지. 거기에서는 찬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이런 것들을 얹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지금 어차피 이거 외워! 그러면 외워오겠지만, 안 외워올 거냐? 외워오겠지만, 또 한 1, 2주 있으면 또 잊어먹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이 되는 코어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런 것들, 멘틀대로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러한 직권의 변화가 우리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화산이 폭발해요. 직권이 변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요? 일단 화산재가 좀 많은 화산이 폭발하면 비행기가 못 떠. 움직이기 힘들어. 용암이 흘러. 나 화산 근처에서 살고 있어. 용암이 흘러. 어쩔. 이사 가야지, 그지? 빨리 도망가야지. 막 화산재가 날 뒤덮어. 빨리 도망가야지. 그지? 그런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화산, 지진, 이런 지각의 변화가. 그런데 꼭 그렇게 피해만 입히는 건 아니에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좀 힘들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나잖아. 그러면 광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광산을 생각하면 돼. 뭐 구리를 캔다든지, 구리광산. 아까 내 눈물 흘릴 뻔한 다이아몬드 광산. 이런 것들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뜨거운 마그마가 아래 좀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는 별론데 지열 발전이라든지 그다음 온천 이런 거 관광에 활용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지열 발전 좀 해보겠다고 저기 우리나라 경상도 쪽에 지열 발전소를 지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지열은 많지 않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5분 쉬었다가